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여러분의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대가줄의 투자 기법과 함께 유망 업종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 그다음에 제가 직접 탐방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알짜 기업 탐방 소식까지 전해드리니까요. 오늘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박플러스 심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가 23%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MVH 코리아 14%, 맥스로텍이 12.7%, GNC 에너지가 10.8%, SFA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지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이라던가, 그 다음에 보유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리노스 같은 경우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구간을 이제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리노스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세월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권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3,600원이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3,6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차 목표가였던 3,6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포트폴리오에 일단은 유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직전 박스권 상단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여전히 가능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직전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4월달, 5월달에 나타났었던 가격적인 저항이 한 번 정도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차적으로 이제 상향됐던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건 작년에 이제 형성됐었던 고점 자체가 3,975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돌파하면 약간의 좀 쉬어가는 눌림목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장기적인 눌림목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보고 2차적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3,6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달했었던 목표가보다는 위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대에 있으니까 손절가만 좀 익절가라고 해야겠죠. 익절가만 좀 잘 지켜나가시면서 방송을 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MVH 코리아인데요. 방송에서 이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루브라 가격이 상당히 또 다시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직전 박스권 상단부를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직전 고점이었죠.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고점 정도까지 회복이 된 국면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이 들어가가지고 부담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루브와 관련했었던 손실 부분들이 이제 루브라가 안정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권까지 주가가 좀 회복이 된 국면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5,200원 정도 도달하면 다시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부위에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맥스로텍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이제 보통 보여드리는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이제 계산식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인데요.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차분하게 조정을 좀 받아 나가면서
1차적인 상승,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5,000원대 매물대를 이제 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저점 가격이 이제 5,000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아 나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우상향 나가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마찬가지로 또 길게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서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형성됐었던 이제 매물 구간대에 도달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6,200원 정도니까요. 아직까지도 한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종목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으로 좀 보유해 나가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1,150원이죠.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이제 10,000원대를 어떤 식으로 안착을 해 나가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겠지만 충분히 10,000원 이상권 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이제 1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흐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안정을 찾고 좋은 흐름들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GNC 에너지는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좀 쉬어가면서 한 9,500원 정도까지 약간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이제 SFA인데요.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한 이후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닥 구간에 이제 진입하는 가격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면 상당히 좀 상승의 파동 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온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여전히 이쪽 가격권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한 45,000원 정도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한 51,000원에서 51,500원 정도 구간대를 계속해가지고 또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업황적인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투자라던가 또 삼성에서도 추가적인 OLED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대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올해 있어서의 실적 성장세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정화되고 급격한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5주차에 걸쳐가지고 5종목 정도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군들에 대한 AS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대가들의 투자 기법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지난 복습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방송에서 1주서부터 한 3주 때까지 우리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투자 대가들의 투자하는 생각이라던가 어떤 기법,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 어떤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마법 같은 수익률, 기업 탐방 조민규 멘토의 위대한 투자 대가들의 어떤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주였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떤 투자와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투자라는 게 무엇이고 이제 투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눠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식을 잘 사고 어떤 주식을 또 잘 팔아가지고 또 종목을 밝혀야 되는 어떤 시점들도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 특별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추격해가지고 사야 될지 아니면 좀 지켜봤다가 나중에 좀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 좀 사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정성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합산돼서 좋은 결과물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방송 맨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던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을 대고 시간과 정성을 쏟는 행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기업 탐방을 가고 또 기업 분석을 하고 좋은 기업들을 이제 찾는데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또 그런 기업들이 발굴이 되면 또 그 기업을 많이 사야 되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들만큼 고가의 어떤 가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활발한 기업들도 많겠지만 또 거래가 또 저조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매수할 때도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 그다음에 내가 지금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원금 자체를 지켜나가면서 안정적인 적당한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시장을 느끼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많이 투기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한 가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6월 달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또 상한가 제도가 약간 좀 변동폭이 이제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중소형주라던가 어떤 개별적인 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전에 한번 베팅하는 구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추격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시기보다는 약간 좀 시차를 두셨다가 정말 지금 이 기업이 적당한 주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기업이 지금 사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사셔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생각보다 더 싼 가격이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장이고 트레이딩이 위주로 된 장이다 보니까 투자와 투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단기적인 기회죠. 기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인생 역전, 큰 이익을 단기간에 한번 이뤄가지고 내가 큰 돈을 한번 만져보겠다, 뭐 이런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행위들이 이제 투기 같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차익 거래만 이용해는 어떤 매매에 대한 형태.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 쌀 때 주식을 사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이 정상적인 주가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를 이제 누려나가는 것들인데, 투기라는 건 어떤 최근에 어떤 시장이라던가 단기적인 이슈, 그다음에 재료, 뭐 테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기업 가치를 찾아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평가된 종목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험한 국면에 도달하지 않았나 해서 너무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지금 장에서도 상당히 실적보다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좀 찾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 같은 경우 이제 3가지 투자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의 3분의 2 이하일 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대략 한 10,000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구간에 거래가 될 때 주식을 사면 안정적으로 한 30% 이상의 안전 마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주식들을 좀 싼 가격에 샀다가 기업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주가를 회복할 때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PBR이 뭐 0.5, 그다음에 뭐 한 0.7 정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 PBR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유업종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저 PBR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지금 한 0.6배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기본적인 기업 가치보다는 저평가된 가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대형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실적 장세,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PER의 역수가 신용등급 트리플 A 채권의 수익률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기업에 대해 투자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단기간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배당을 확대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큼 우리가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외에 실질적인 어떤 이자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배당 수익률도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는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봤었죠. 이제 필립 피셔가 창안했었던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충분한 시장성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경영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모델을 통해가지고 신제품 개발이라던가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려는 의지가 갖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비용도 있겠죠. 연구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쓰는 부분들이 적정한 규모인지, 또 너무 적은 규모 혹은 또 너무 과대하게 비용을 좀 책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비용을 썼을 때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나타났었던 성과물들은 어떠한 기록들을 갖고 있었었는지도 한 번씩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판매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하고 지금의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다양해졌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마켓을 가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상품들을 샀어야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라던가 인터넷,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소셜 커머스까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런 판매망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인지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영업이익률인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팔았을 때 이 기업이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업은 좋은 아이템, 그다음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의 그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 나가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주가가 최소한 은행금리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은행금리가 2% 이하에 있으니까 한 2배수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한 8배수 혹은 좀 많게는 한 20배수 정도까지도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르시거나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도 연간 전체적인 그 매출액에서 지금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3년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 회사는 영업을 할 때 얼마 정도의 마진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회사가 또 그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공급이 또 많아져가지고 소비가 또 잘 안 되는, 매출이 좀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익률,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어떻게 좋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던가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면서 이제 좋은 기업을 선별해 나가야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노사 관계가 상당히 좀 적당한 좀 친밀화된 기업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노조와 또 사업주 간에 또 너무 많은 어떤
불화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 회사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회사가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구나, 경영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임원들 간의 화합적인 부분들도 한 가지씩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지인분들, 가까운 분들 중에서 혹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떠한 회사들은 뭐 회사와 어떤 그 직원들과의 사이가 좋고, 어떤 회사는 뭐 회사를 다니지만 정말 월급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이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닐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한 번 정도씩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 기업 담당자가 혹은 IR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회사가 정말 좀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9번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분식회계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또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였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수익성을 좋아지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1분기가 지나가면서 1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 안 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매매가 되거나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업을 선별을 하실 때 뭐 부채라던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적이겠죠. 한 3년 연속 계속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제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유상증자라던가, 뭐 차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골라내셔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 아주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지만 부채 비율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도 안 좋은데 부채 비율까지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나 혹은 신규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모델이 어떤 방향 속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회사의 기업에 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이러한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서 새로운 성장을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 자회사라던가 혹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들을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뭐 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CRO 회사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바이오 시장과 관련된 어떤 사업부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뭐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와 본사 간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회사가 또 좋아지면 또 전체적인 회사의 실적이 또 좋아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본사가 또 잘 나가게 되면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주식을 하시면서도 그냥 단순히 내가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기업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그 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경영 철학과 이익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시각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경영을 하는 경영자, 뭐 대표이사라던가 혹은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주식 코스닥 시장이라던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서 뭐 주식 시장에 기업 공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이용을 해서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유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회사를 아끼고 회사가 발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이제 보유해 나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일은 이렇게 발생할 일이 없는데요.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모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안 하는 회사가 당연히 좋은 회사겠죠. 당연히 뭐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는 그 다음날 뭐 주가가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뭐 급락했었던 경험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웬만하면 기업의 그 회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자체가 좀 탄탄한 우량한 기업들을 이제 선별하셔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3번째입니다. 기업의 두터운 경영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 계속해 가지고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기업을 사랑하고 정말 이 기업이 크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는 경영진들이 당연히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뭐 대표이사 혼자 그 경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던가 그 위에 또 있는 임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회사를 사랑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14번째는 투자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탐방을 다니지만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탐방을 굳이 간다고 해도 말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지금 뭐 이렇게 딱히 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탐방을 좀 안 오셨으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회사가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 공개를 하거나 IR을 하거나 혹은 탐방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사업적 모델이라던가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실적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알려준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회사 자체에서도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 자체도 자신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로 회사가 기업 탐방을 거부하거나 혹은 막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부적으로 어떤 큰 이슈 사항이 있어가지고 비밀을 보장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서 기업 탐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일수록 삼성전자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굴지의 대기업들은 뭐 해외 IR도 많이 하고 국내 쪽에서도 IR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IR 팀들도 정말 막강한 어떤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끝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제 진실한 경영진이 존재하는가. 통틀어서 보면 회사라는 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서 사실은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경영진들이 잘못된 행동, 그다음에 잘못된 경영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부실화되고 또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진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진들이 안정성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스승이었죠. 앞에서 그 벤자민 그래머런과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 앞서서 있어 설명드렸었던 두 사람의 모델을 이제 가지고 워렌 버핏 역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접목을 시켰었는데요.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회자라고 해서 독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세계 1류 기업, 그다음에 그 사업 쪽에서도 상당히 그 높은 경쟁력이라든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고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했었던 기업들 중에서 좀 이런 경제적 혜자와 관련됐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메디톡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톡스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 쪽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우위를 점유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은 나중에 가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끝으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었던 경제적 혜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형 자산.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더라도 그 상품을 얘기를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라던가 혹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또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제 분야별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하면, 애플의 아이폰,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S, 뭐 이런 것처럼,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탄탄하고, 기술력과 경쟁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혜자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대가들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발로 뛰는 주식 투자, 그다음에 기업 탐방을 했었던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제가 이제, 어제도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설명드리는 기업에 대해서 IR 행사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5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제가, 탐방을 했거나 혹은, IR에 참석했었던 기업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앞서서 우리가 투자 대가들이 했었던 어떤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정말 그 기업이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또 돈을 잘 벌고 그러면서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HTS라던가 혹은 그냥 뉴스상에서 들려오는 내용만 가지고선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현장에 가봐야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탐방을 갔다 온 이후에 IR 행사장을 갔다 온 이후에 오늘도 주가가 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기업도 잘 그 방송을 보셨다가 나중에 꼭 투자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요, 네페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네페스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초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IT 소재 케미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뭐 태블릿 PC,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터치 패널을 만드는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들이 있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LSI와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징이라던가 이런 쪽과 관련된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 쪽으로는 뭐 LED라던가 뭐 이런 쪽 사업들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된 IT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었다가 뭐 터치 패널 쪽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외형적인 성장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수익성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터치 패널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멜파스라던가 디지텍 시스템, S맥, 뭐 일진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폰이 막 성장할 때는 주가가 좋았지만 그 이후에서는 상당히 좀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페스 역시도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 흐름이 좋을 때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체되거나 위축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안 좋으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모델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T와 관련된 전반적인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부들 매출 보시면요. 지금 드라이브 IC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던가 TV, 모니터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범핑하는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터치 패널과 관련된 사업부가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당히 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WLP라고 하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관련된 사업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갤럭시 S에 뭐 엑시노스, 그다음에 아이폰 6에 들어갔었던 뭐 A시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그, AP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삼성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런 쪽에 그, 투자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네 AP를 사용하는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화학과 관련된 이제 사업부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IT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저께 이제 탐방을 했었던 그 기업 설명회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터치 패널과는 다른 하이브리드 터치 패널을 또 이제 개발을 해서 양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OLED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신모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은 다뚜이노라고 해서 요새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어떤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통신을 이용을 하시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IT 기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경험할 수 있게끔 약간의 작은 어떤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회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유럽이라던가 특히 미국 같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곽강을 받으면서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페스가 이제 이쪽 사업부에 뛰어들면서 이쪽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회로 기판들은 한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이런 손바닥 크기만 한 것들을 네페스가 잘하는 반도체 패키징, 가공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의 칩을 하나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IT 제품들 같은 경우가 하나하나의 칩들이라던가 반도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분위기는 뭐냐면 이러한 기본적인 그 솔루션이라던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오픈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취미 삼아 혹은 전문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사서 약간의 어떤 그 변형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의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큰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페스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손톱 크기만큼 상당히 작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부를 새롭게 또 진출을 하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네페스는 우리나라 혹은 해외 쪽에 커다란 어떤 IT 기업들과 기본적으로 이제 B2B를 형성을 하면서 회사와 회사 간의 어떤 거래를 유지시켜 나가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소비자단과 네페스가 소통을 하면서 이제 거래될 수 있는 부분으로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형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B2C로 바뀌어져 나가는 어떤 확장형 모델로 좀 변화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느꼈었던 이제 네페스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네페스는 외형 성장을 추구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모델들을 많이 이제 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서부터 나타나는 네페스,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네페스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성장, 앞서서 우리가 투자 재가들이 가장 얘기했었던 이익률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리적인 회사로서 좀 거듭해서 나가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가 회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하락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6,000원 밑에 5,000원대까지도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서부터는 과거의 안 좋은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회사의 실리적인
외형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그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편중됐었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매출이 좀 안 좋거나 어떤 사업부 자체가 실적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됐을 때 상당히 큰 어떤 매출 변동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복이 크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이라던가 미국 시장, 그다음에 거래하는 거래처들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외형은 커지면서도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부분들은 상당히 고르게 균형 잡힌 매출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처럼 어떤 주가에 대한 기복이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에 나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토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네페스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과 관련됐던 부분들인데요.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탐방을 해서 가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했었던 어떤 터치 패널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던 버전들을 이제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라던가 일본 쪽 업체하고도 또 이제 새롭게 제품에 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이나 혹은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어떤 수율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었던 손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켜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네 번째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가장 큰 성장 수혜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가장 어려운 WFE, 웨이퍼단에서 어떤 패키징을 하는 사업 모델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고요. 해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모델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삼성이라던가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국한돼가지고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한 4배 이상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B2B,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한 어떤 거래 위주에서 점진적으로 회사와 소비자가 이제 거래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쪽으로 회사 내용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국면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가가 훨씬 더 밝다라는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시가총액은요, 기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 한 2,700억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한 2,145원 정도 되니까요, 아직까지도 한 3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2,700억 정도를 거래되는 현재가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12,500원 정도 되는 구간이 2,700억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네페스가 어느 정도 가격권에 위치하고 있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가 뭐 바닥 구간에 있을 만큼 싼 주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올라온 흐름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이제 5,000원, 그다음에 6,000원 정도의 가격은 당분간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권에서 한번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권이 8,600원 정도 되는데요. 8,600원 정도에서 한 9,000원 정도 이하 이 구간권에서 계속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나타나면서 저점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이 가격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주가가 한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의 눌림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탄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의 모습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역배열 국면에서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가 21선을 돌파하고 상승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 달 정도 거래가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선 눌림목을 만들어 놓는 모습으로 주봉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주봉에서 20주선을 안착을 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서부터 다시 12,500원 정도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를 향해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뭐 내일 당장 뭐 주식을 꼭 편입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실 수 있겠지만 약간의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좀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구간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한 9,800원 정도에서 내일장에서부터도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죠.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주식은 계속해가지고 보유해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주식은 이제 추세가 꺾이는 주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500원 꼭 준수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어떤 시장이라던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 조민규 멘토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연회 때마다 상당히 좋은 기업들 설명을 많이 드렸을 텐데요.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5일 날 대구에서 강연회가 이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일요일이죠. 26일 일요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또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제가 그 대구 부산 강연회를 준비해서 가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얼굴도 좀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 흐름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상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해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벌은 것들을 좀 지키시면서 오히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상승도 항상 상승도 하지만 또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고요. 또 쉬어가다가 또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을 추격해가지고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실적이 좋아지고 정말 회사가 좋아지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시간에 걸쳐서 1시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투자들의 투자 대가들의 기법과 그다음에 넷패스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였습니다.